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 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지난번 2018년 무술년 연구한 이후에 많이 기다리셨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바빴어요. 신학기가 이제 시작되었고 제가 하고 있는 본업인 논술 선생님 일도 너무 바빠진 거예요. 3월달 너무 열심히 치열하게 보내고 오랜만에 다시 이 무술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도원대학당 자운태사님 강의 많이 듣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강의를 찍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분이 2017년, 그러니까 정유년이었어요. 정유년 1월에는 대부분 눈이 오잖아요. 근데 그해 1월에는 눈이 오면서 집눈개비가 내리면서 막 천둥이 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딱 보시더니 올해는 나라님이 놀랄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때 당시엔 전 그 의미도 몰랐고 무슨 그냥 지나가시는 소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해 정유년 나라님이셨던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탄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실을 보면서 깜짝 놀랐고 또 하나는 이분이 강의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하야를 해야 한다. 스스로 내려오고 그러면 미안하다는 말 정말 진심을 담은 그 말 한마디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 안 될 일이 없다. 하야를 하면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당시에 기도를 했었는데 결국은 하야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탄핵을 당하시면서 더 큰 아픔을 얻게 되신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올해 2018년 무술년이 딱 돼서 제가 무술년 강의도 다 찍었는데 그때 또다시 비가 내리면서 천둥이 벼락같이 치는 거예요. 벼락과 함께. 깜짝 놀랐죠. 스승님 작년에 이러이러한 말씀하셔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어쩌죠? 또 그러는데 그랬더니 눈을 가만히 감으시더니 나라에 또 한 번 혼란이 있겠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뿔싸 어떡하죠? 북한에서 지금 핵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쟁 나면 어떡하죠?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스승님께서 스승님의 아버님 또 그 할아버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1월에 비가 내리면 나라가 놀랄 일, 나라님이 놀랄 일이 있다는 걸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배워오신 지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러면서 스승님이 이렇게 지혜로움으로 또 세상을 둘러보셨겠죠. 그런 사연들을 통해서 근데 제가 너무 다 얘기하면 또 이분이 우리 스승님이 하실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강의에서 또 다른 말을 하시리라 믿고 저는 여기까지만 힌트를 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도대체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무술년 연구를 좀 더 깊이 계속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또 찍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그래서 무술년은 사건 사고가 계속된다. 하지만 무술년이 상징하는 그 중화의 작용, 분명히 그 중화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중화시켜 나간다. 너무 다행이죠. 어떤 사건이 터져요? 그걸 또 중화시켜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해가 또 무술년이라는 거죠. 덮을 수 없는 천예성의 이 술의 기운이 천예성을 지니거든요. 당사주적인 의미에서는 천예성을 가지고 또 천라지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렵지만 들어주세요. 천라지망. 이것은 모든 살 중에 정말 으뜸 가는 살에 속하는 건데요. 육식갑자가 이렇게 있을 때 자수하고 오화가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밤 12시, 낮 12시를 기점으로 자수와 오화가 놓이는데요. 이 자수를 넘어가기 위한 술과 해에 이게 천라, 하늘을 그물을 넘어가는 그물라자거든요. 하늘의 그물에 걸린 요 12간지 중에 2개예요. 그리고 이 오화를 기점으로 진과 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과 사가 오화의 양화를 넘어가기 전 바로 그 단계에 지지에 걸려있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래서 천라지막이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쓰여지는 단어인데 또 역시 천예성과 달리 또 이게 바로 그 천문성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천문성이라고 하니까 문학인들 또는 또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데 그냥 막연히 좋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에겐 아주 좋고 나쁜 사람에게는 아주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정말 그물에 걸리는 듯한 그런 해가 바로 무술년인데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신장들의 기운을 가졌다고 하죠. 예술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연예인들 모두 다 그 같은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엿장수냐 조용필이냐 다 같은 그 연예인 사주이듯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때 내 사주를 한번 봐주세요. 자기 본인의 사주에 토가 있다. 토가 많다라고 하면 이 해운에 이렇게 무토, 술토가 잔뜩 와 있는데 내 해운에 또 토가 와 있다면 이 사람의 기운은 얼마나 무거워질까요? 자기 사주를 한번 또 보세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이 무토에는요. 얘를 심을 수 있는 나무 목 있죠. 자기 사주에 목이 있는 날을 한번 찾아보세요. 또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목이 간목 정도가 있다면요. 사주에 간목 일간이다. 그렇다면 이 큰 산에 정말 정일품 소나무가 될 수 있는 간목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을목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산에 잔잔한 이끼처럼 잔잔한 꽃이 피어나는 얼마나 조화로운 그런 장점의 사주겠어요. 그죠? 내 사주에 목이 있는 사람들 올해 아주 물 만난 고기처럼 아주 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무토를 만났으니 활개를 쳐도 좋을 것입니다. 자, 이때 또 하나 내 사주에 수가 어느 정도 있다면 참 그래도 조화롭고 좋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큰 산에 수가 적당히 흐르고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수가 워낙 많은 상태면 어때요?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단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술년에는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 무토의 중화성으로 분명히 지켜주도록 노력을 한다. 변화시키는 걸 중화지기로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무술년의 행운은요. 오행은 중앙 50토를 상징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번 강의는 꼭 윤조의 무술년 꼭 검색하셔야 돼요. 그 1강이 분명히 있습니다. 윤조의 무술년을 한번 보시고 이어서 보셔야 이게 이해가 갈 거예요. 자, 나에게 어떤 기운을 주나 볼게요. 이 토의 기운이 너무 중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무술년이었어요. 토의 기운이 무토와 술토로 중첩이 돼 있으니 그것도 작은 토도 아니고 아주 큰 토가 중첩이 돼 있으니 나를 제어해 줄 힘이 필요합니다. 사실 원래 관성이라는 건 자, 나를 극하는 존재거든요. 악극자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극아자예요. 발음이 자꾸 안 좋게 나오네요. 극아자. 극아자. 나를 극하는 존재. 자, 이 관성은 나를 극하니까 사실 안 좋다라고 특히 칠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평관 같은 경우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올해의 칠살, 올해의 관성은 아주 좋게 작용을 합니다. 왜? 얘를 더 중화시켜 줄 수 있으니까. 또 내 기운이 너무 크니까 올해의 기운이 너무 크니까 나의 기운을 좀 설기시켜 줄 수 있는 금의 오행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좋습니다. 토생금으로 금이 있는 사람에게 인성의 역할을 해줘요. 자, 그러면 토가 나를 생해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토가 나에게 생하자라고 해요. 생하자. 나를 생해주는 존재. 이렇게 큰 무토가 나를 생해주니까 넘치지만 않았다면. 근데 중요한 건 금의
일주, 그러니까 경금 일주가 있을 거고요. 신금 일주가 있을 거고요. 지지로 봐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죠? 신과 유가 있겠죠. 그죠? 신금과 유금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토생금을 해주는 기운이 좋은데 이때 약속이 있어요. 신약할 경우에 더 좋습니다. 자기 기운이 모자랄 때 엄마 같은 존재가 와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나 너무 강한데 나한테 이미 토가 많아요. 금일주인데 토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얘가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극단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깊이 있게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분석을 정확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은 이렇게 알아만 두시고 무술년의 해운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때 내가 토의 기운이 강한데 화의 기운으로 나를 상해해 준답니다. 엄청나게 플러스 해줘요. 나 그렇지 않아도 내 무토가 무거워 죽겠는 나를 짓눌러 주니까 토의 기운이 더더욱 강해지고 첩첩첩첩 산중이 돼서 여기서 뻥 터져버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 시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토가 수도 적당히는 괜찮아요. 내 사주에 수가 적당히 있다면 이 흐름의 기운으로 인해서 적당히 흘러주니까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이 토가 이 물이 넘쳐나는 시기가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산사태, 폭설사태, 덮이는 사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무술년의 오행의 기운에 어떤 일들이 있나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느 시기에 이렇게 지진에 의해서 집이 폭삭 무너지기도 하고 어느 시기에 있어서 이렇게 미투 운동 왜? 말의 기운이 강해지고 덮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천예성, 천문성 아까 말씀드렸죠. 천라지망 이런 것들이 작용되기 때문에 특히 예술계통 또 정치인도 하나의 예술 쇼예요. 그죠? 정치 쇼맨들이죠. 이거 정치인들 또 음악하는 사람들, 문학하는 사람들 모두 다 이 부류에 속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더더욱 무게가 강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중첩되는 기운이 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화산 폭발도 넘어갈 수 없는 기운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볼게요. 무토에게 있어서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무토에게 있어서 자, 목, 화, 토, 금, 수예요. 이때 무토에게 있어서 수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무술년은요. 자, 여기 무술년은요. 큰 산일 뿐 물이 없단 말입니다. 요 안에 기운에 물이 없어요. 자, 술 여기에도 지장간이란 게 있는데요. 술 신정무가 흘러요. 신정무의 기운이 흘러요. 좀 어렵나요? 자, 신금과 정화와 무술의 그러니까 무토의 기운이 흐르지 그 안에마저도 개수의 기운이나 이 수의 기운이 없단 말이에요. 올해는 그래서 수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도 1년 내내 지내보세요. 많이 퍽퍽할 거예요. 뭐라 그럴까? 막 속이 막 타는 듯한 느낌? 그런데 거기에 화운이 온다. 화의 계절. 그때가 온다면 더더욱 심각하겠죠. 올해 화의 계절이 언제겠어요? 여름이겠죠. 그때 사람들 정말 갈증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때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물 많이 마셔주세요. 찬물, 미지근한 물 벌컥벌컥 마셔서 나의 에너지를 확장시켜 주세요. 그러면 많은 부분을 또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애타는 심정 있죠. 목마른 심정,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놀이 가는 사람들도 아주 많을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볼게요. 그럴 때 뭐가 문제냐면 재성은 일종의 재물, 그러니까 재력과 연관이 지어져요. 재물이나 재력이 내한테 지금 무토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수의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왠지 다 각박한 심정, 가난한 심정 이런 걸 느끼게 될 텐데요.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사주에 수가 없다. 그 사람들 꼭 명심해 주세요. 왜냐면 내가 가진 기운이 수가 없는데 재물운을 꼭 탐하게 됩니다.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게 돼요. 그래서 투기가 아닌,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할 경우에는 정말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제발 부탁하십니다. 근데 내 기운에 수가 있어요. 적당히. 그럴 땐 운용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또 하나는요. 아까 그랬죠. 아까 어떤 사진에서 막 폭발나고 그랬잖아요. 벌써 2월에 음력으로 1월이죠. 양력으로는 2월 3일이에요. 벌써 일본 지역 있죠. 여기가 일본 지도인데 이 일본 지역에 지진이 크게 났어요. 아니, 화산 폭발이 크게 났어요. 바로 요 지역입니다. 규슈 지역이요. 규슈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일본 발음이 좀 안 좋네요. 규슈 지역은 일본의 남쪽에 속해요. 근데 우리 요 지역을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이 세계 지도상으로 보았을 때 지구본을 동그랗게 놓고 한번 봐주세요. 바로 거기가 여기인데 여기가 바로 정중앙 어디냐면 동방목의 나라입니다. 해가 뜨는 동방목의 나라.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 여기 여기가 중국이거든요. 중국 대륙인데 이쪽은 러시아 이쪽 되겠죠. 그런데 중국 대륙인데요. 이 중국 대륙이 바로 중앙 50토에 속합니다. 큰 대륙이라서 그래요. 거기에 붙어있는 동쪽의 나라, 동방 나라 있죠.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동방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일본도 어떤 목의 나라인데요. 동방목이에요. 동방목. 그런데 이 대한민국도 아시아 우리가 무토의 나라 이게 목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3월에 지금 양력으로 1월이에요. 왜 이러지? 음력으로 1월이에요. 양력으로는 몇 월이에요? 지금 현재 3월이죠. 왜 하필 이 3월 음력으로 1월에 왜 하필 이 일본 지역에 화산이 폭발되었느냐? 어디부터 올까요? 화산이 폭발된다면. 물론 여기도 올 수 있지만 가장 취약하게 올 수 있는 게 요 지층이 올 수 있는 거죠. 여기도 아니고 위가 아니고 왜일까요? 이쪽에 이거 또 따져볼게요. 물론 여긴 목이지만 목의 나라 중에서 이쪽은 북쪽 수가 될 거고요. 이쪽은 남쪽 화가 됩니다. 이 화의 계절에 오는데 이 화의 계절 지금 이 4화도 아니고 5화도 아니에요? 그럼 왜 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올해 1월에 그 계절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갑인월이라서 그래요. 지금 인월이 원래 음력으로 1월이거든요. 근데 양력으로는 2월부터 3월에 걸쳐 있어요. 지금 현재도 음력 1월에 속하고 있어요. 이 인월이 왜 그러냐면 인호술 자 여기서 글씨가 보이래. 자 인호술 이렇게 삼합을 이루면 어떻게 되냐면 인호술 화국을 이룹니다. 하나의 화의 나라 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때도 예사롭지 않겠죠? 그죠? 이때도 아직도 예사롭지 않겠죠? 무토와 오화가 같이 있으니 이때 토가 이렇게 될 때는 또 예사롭지 않겠죠? 저는 사실은 요거는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났어. 다행 일본에서 일어나도 그것도 슬픈 일이죠. 근데 화산이 폭발됐어요. 일본 나라에서 그것도 목의 나라에서. 근데 왜 목의 나라에서? 을목의 기운이 강해진 일본이 을목의 기운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간목의 기운이고요. 을목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점에 이 인호술 화국을 이루면서 화산이 폭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올해는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간여지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기운. 여기선 또 목의 기운이 이렇게 강한데 한 번만 지우고 갈게요. 목의 기운이 강한데 인호술 화국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얘까지 덧붙여서 가세를 해준 거예요. 목생화의 기운으로. 또 병지는 또 어떨까요? 화생토의 기운으로. 이때가 언제냐면요. 음력으로는 분명히 임묘진 3월이에요.
무조건 3월인데 양력으로는 4월에서 5월 초까지 있게 됩니다. 이때 사실은 무술년에 이 술과 충을 맞는 시기가 바로 이때거든요. 진술 충의 기운이 작용되는 때가 이때인데 이때 4월에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아마 요때 벌어졌던 일들이 하나의 결과물로 도출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일 거예요. 이때 더 많이 다치는 사람이 바로 이 자기 사주에 또 진술충을 이루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좀 한 번 말할 거 좀 참고 3번 말할 거 모아서 한 번 말하고 좀 입조심, 또 어떤 자기 행동 조심 항상 하셔야 될 분들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또 하나는요. 정사월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사술, 원진살, 형살이 작용되거든요. 이때 일이 있던 사람들 사실은 이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느냐. 실제 감옥 가는 형살이라는 자체가 감옥 뭐 이런 거 팥살 이런 것들 모든 게 깨져나가는 시점이 그때거든요. 그런데 사주 원국과 꼭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사주가 치우쳤을수록 더더욱 그래요. 요때 한번 자기 사주를 분석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요때 또다시 인옷을 화국을 또 이루네요. 요때 나라 정세상 또 어려움이 있고요. 미술 또 팥살이 이루어지네요. 요때 사실은 많이 시끄러운 계절이 될 겁니다. 아마 양력으로 8월이나 돼야 그 무술의 기운을, 토의 기운을 토생금으로 이쪽으로 살짝 빼주면서 자기 기운들이 좀 안정되기 시작할 겁니다. 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게 암오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올해 요 시기를 특히 1, 2, 3월은 그래도 1도 아니에요. 지금 벌어진 미투 운동 아무 일도 아니에요. 저 정도면. 자, 4, 5, 6, 7에 우리가 겪어야 할 어떤 일이 있을지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예언자적인 입장, 스승님과 함께 공부해본 입장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때는 개인들도 나라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스승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1월에 저렇게 천둥번개가 칠 때는 나라의 위험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겁먹으면 안 되니까 나라의 안정감을 잃을 수 있는 또 나라님이 놀랄 일이 있는 그런 시기에 오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요럴 때 그런 어떤 안정감 그럴 거를 잃을까봐 저는 걱정이 되고 사실 이번에 뭘 느꼈냐면 그 나라님이 놀랄 일이 물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렇지만 대통령 아주 큰 후보가 될 수 있었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시장님이라던가 또 지금 미투 운동으로 한참 뜨거워지는 충청도 안희정 도지사님이라던가 그런 분들도 사실 잠룡들이잖아요. 잠룡 그죠? 그 잠룡들이 나라님의 버금가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우두머리적인 역할들. 그런 분들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의 사주를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풀어드려 보고 싶기도 해요. 좀 고민해보고 어디까지 말씀드릴까 생각해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이때는 그래도 좀 나요. 수가 적당하게 와서 술토랑 같이 조화롭게 왔으니. 그런데 11월에 이때가 딱 하나 또 걱정이 됩니다. 그럼 언제? 양력으로 4, 5, 6, 7까지 음력 또 하나 11월. 요때만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넘어가면 요때 자연재해가 올 수도 있거든요. 요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마음으로 무술년을 잘 극복하고 그렇지만 무술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무술년은 무토술토가 중화지기로서 이 모든 오행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운이 와도 흡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강하기 때문에 흡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우리 무술년을 잘 활용해서 산다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우리 인생을 멈출 수 없잖아요. 그죠? 가던 인생을 멈춰서 가만히 지켜서서 바라본다면 더더욱 멍청한 짓, 무식한 짓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욕심내지 않는 선에서, 지혜로운 선에서 이 시대를 흘러가면서 거부하지 말고 또 순리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윤조 선생이 한번 돼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윤조 선생의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방향, 자기 사주를 궁금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어느 부분에 조심해야 될지 한 번만 지혜롭게 알고 나면 조심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나한테 지금 축수임이 삼형살이 오네?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일이 있을까? 하면서 운전을 정말 각별히 조심했는데 그 달의 첫날에 정말 차 사고가 뻥 나는데 내가 접촉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내가 살짝 접촉사고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조심하면 비껴가는 운을 확인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을 때나 그럴 때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윤조 선생이 돼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글을 써봤어요. 개똥이 자꾸 밟힌다는 건 개판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개판에 벗어날 힘은 오직 자신의 결단력과 노력에 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지저분한 개판에 살고 있다면, 지저분한 개똥이 있으면 그 개똥을 먼저 치워보는 겁니다. 개판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면 개를 조금 정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결단력과 노력에 의해서 내 인생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희망찬 무술년을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